안녕하세요. 황보이 별사입니다. 고객분들께서 외국에 등록된 또는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인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이제 상표 브로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제기돼 가지고 외국의 특정인의 출처로 알려진 어떤 상표를 국내에 출원하시면은 심사 단계에서는 특허 심사관님이 그걸 모르셔서 등록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 무효 심판으로서 외국에 있는 그 회사가 한국 특허청을 상대로 한국의 특허 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와 관련되어서 유명하죠. 그 우리 불수원 선전도 많이 하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윤활유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레드불이라고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레드불이라고 그 외국 에너지 음료 회사는 레드불이 불수원을 상대로 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방 상표가 맞다라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요 황소 모양입니다. 황소 모양. 예. 이런 도형의 부분에서도 이제 유사 여부를 따지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황소의 측면이고 또 붉은색이고 여기 검은색과 검은색 테두리는 있지만 앞발을 두 개 들고 뒷발을 박차면서 나가면서 꼬리가 이렇게 들려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요 황소 모양이 일견하여 봤을 때 자세히 보면 좀 틀리죠. 당연히 틀리는데 상표는 일견하여 봤을 때 유사 여부를 따집니다. 그런데 측면을 보면서 박차고 나가는 황소가 들이받을 것 같고 약간 고개를 덜 숙이긴 했으나 전체로 봤을 때 황소의 어떤 그 옆면과 역동성에서 유사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특허법원에서는 비유사라고 판단했겠죠.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레드불이 불수원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 돌려보냈다. 자, 레드불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허법원에서는 비유사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계속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레드불을 승소했다 이야기죠. 유사다 판단했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특허법원의 판사님도 나름대로 그 고등법원이거든요. 예, 고등법원 판사님이라서 경험이 많을 텐데도 유사 여부를 따지기가 참 좀 틀리다는 얘기죠. 대법관님하고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 예, 어떻든 간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사 판단이 난 거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법에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 상품으로 인식된 상표는 국내에 등록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상표 브로커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과거에는 상당히 해외 수요 저명해야지 국내에 등록을 안 시켜주는데 지금은 이제 상표법이 좀 개정이 계속되어서 상표 브로커 때문에 특정인의 출처 어느 정도만 알려줘도 무효가 됩니다. 해외에서 어느 정도만 알려줘도. 그래서 해외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들고 이렇게 모방해서 국내 출원하더라도 그는 등록되고 등록 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해외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어떤 상표는. 근데 해외에서 특정인의 출처로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은 국내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레드불은 유명했죠. 불수원 출원 당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 제조 판매를 했고 자동차 경주팀 2개를 5년 이상 운영했다. 레드불 레이싱 팀은 2005년부터 포뮬러 1 등에 참가했고 챔피언십 우승 등으로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는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봐야 한다. 예. 이거는 2005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개정 상표법 전이라서 해외에서 어느 정도 유명해야 될 겁니다. 예, 이후에 개정된 상표법에서는 특정인의 출처,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낮더라도 좀 어느 정도 알려졌으면 되는 거고 2005년도에 출원한 상표이기 때문에 이 불수원은 2005년도 출원한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서 해외에서 좀 주지저명해야 될 상황이었고 레드불은 충분히 그 당시에도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 에너지 음료로서 충분히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불수원의 로고도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다.
심지어 그 레드불 로고의 창작성이 큰 점을 토대로 부정한 목적으로 로고를 출원했다고까지 판단했네요. 예. 레드불은 2014년도부터 된 소송입니다. 2014년 레드불 상표가 자사의 것과 유사하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불수원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레드불에게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유사했기 때문에 아마 레드불은 불수원은 이 황소 모양 약간 좀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좀 인상적인데 불수원에서 불수원 제품에 이 황소 모양의 이 로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2019년 8월 18일자 8월 18일자에 이거 뉴스인데요. 아마 다른 로고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 황소 로고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그림이라서 이런 어떤 상표에서 이런 로고 부분도 이렇게 로고를 유사 판단합니다. 뭐 개 모양이라든가.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착각하시는 것이 황소가 모두 레드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황소도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황소 모양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황소의 정면을 그릴 수도 있고 뭐 뒷면을 그릴 수도 있고 뭐 황소도 가만히 서 있는 황소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황소는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황소 모양을 좀 다르게 심플하게 그리거나 또는 뭐 그림 모양이 틀리게 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소를 다양하게. 예를 들어 뭐 이중섭의 황소가 있나요?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황소의 머리만 그린다거나 뭐 또는 황소 정면을 그린다거나 황소의 뒷면을 그린다거나 또 황소가 가만히 서 있다거나 황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달린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황소라도 그림에 따라서 비유사가 판단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측면의 황소 모양이 붉은색이고 뒷발을 박차면서 앞발이 이렇게 굽혀진 모양. 예? 그리고 이렇게 들이받을 듯한 이 황소는 조금 덜 들이받는 모양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꼬리와 전체적인 어떤 봤을 때 일견하여 봤을 때는 좀 유사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뭐 이렇게 까만 게 있다, 등 쪽에 까만 게 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는데 이런 차이점을 극복할 만큼 전체적으로 외관을 봤을 때 유사하다. 예, 뭐 이렇게 아마 판단합니다. 이렇게 그 상표 유사 여부는 이렇게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까만색 다리가 까맣게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것까지 또 유사 판단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견하여 전체를 봤을 때 둘이 좀 비슷하다. 황소가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는 느낌의 붉은색이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비유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유사 판단에 어떤 판사님도 서로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형과 이런 어떤 로고의 유사 여부는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둘은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불수원은 해외에 주지 저명한 레드불의 이 황소 로고를 모방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결론 났습니다. 네. 참조해 주시고 이걸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아시는 그 불수원이니까 앞으로 아마 불수원은 이 로고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네,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희 변리사입니다. 네이버에 다온상표로 검색하시면은 저희 다온상표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온상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검색, 무료 상담, 상표 등록 신청 어디에 글을 남기시거나 1833-8891로 전화를 걸어주시면은 저희 다운상표 전문가 황보희 변리사, 김규화 과장, 이완근 과장이 상표 상담 및 출원, 기타 상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담할 것입니다. 저희 다운상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